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공책 정리하는, 특히 오답을 어떻게 정리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만 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만 막 푼다고 해서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채점하고 나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제가 틀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맞췄다고 하더라도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머리에 남기고 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해보시면요 좀 재미있을 거예요. 자, 가볼까요? 첫 번째 파트 1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 파트 1에서는요 어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우선 따라 읽는 거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다 따라 읽어보고 이거 다 중요한데, 이 만약에 제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틀린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는 꼭 공책에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백팩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럼 백팩을 등가방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LC 자체가 한국말 없이도 영어를 바로 영어로 이해하냐 못하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백팩 그럼 뭐다? 그냥 등에다 매는 거. 이걸 연상하셔야 돼요. 백팩은 뭐라고? 그냥 등에다 매는 거. 그래서 공책에다가 정리하시면서 뜻을 적지 마세요.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뜻을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팩을 보면서 자꾸 연상을 해야 돼. 그래서 파트 1은 단어를 공책에 정리하면서 뜻을 적지 말아라. 뜻을 적으면 한국말이 자꾸 연상이 돼서 한국말이 느는 거지 영어 단어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뜻은 적지 마시고 자꾸 연상을 해서, 그리고 뮤지션은 뭐다?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 뮤지션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그냥 막 이렇게 공연하거나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파트 1에서 어휘 정리, 오답 정리할 때 어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뜻을 적지 말고 자꾸 연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뮤지션은 뮤지션이에요. 뮤지션을 한국말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아셨죠? 이런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웨어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푸던 등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진행형으로 한번 써볼까요? putting on이라 그러죠. 이것도 입고 있는 거고 이것도 입고 있는 거고, 착용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착용하고 있는 거고, 차이가 없단 말이야. 상태냐 동작이냐를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어링은 뭐다? 이건 상태고 putting on은 동작이다. 그래서 상태와 동작 표시를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오답을 피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정답을 고를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스탠딩도 어떻다? 스탠딩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전면구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외우세요. inner circle 해보세요. inner circle. 이러한 것들을 공책에 적으면서 자꾸 연상을 해보는 것이다.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연상 기법을 이용해라. 뭘 이용해라? 연상 기법을 이용해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점수가 오를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들을 꽉 잡아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버릇처럼. 개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답노트 저는요 너무 틀린 게 많아서 오답노트 정리하다가 하루가 다 가요. 틀린 걸 다 정리하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 재밌었던 게 아예 없다고요? 그러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만 하나 정도만 정리하시는 거예요. 파트 1에선 하나 정도. 아셨죠? 하나 정도만 정리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파트 2에서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트 2에서는 이게 답이 된 이유만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는 왜 이게 답이야? 응, 그래. 근데 그렇게만 하면 별로 늘질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트 2 실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다? 자, when should we expect to see the payment? 결과적으로 돈을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하다의 개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when이죠. 답이 그래서 당연히 시점을 나타내는 by the end of the month가 답이 됐는데, 오답 정리란 무엇이냐? A랑 C가 요번엔 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뭘로 물어봤을 때 답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because of repair work. 그럼 당연히 why로 물어봐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영역을 넓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with cash는 how can I pay? How can I pay?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야 될까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영역을 넓혀가세요. 이것도 좀 연상 기법이 필요한데요. 무슨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답이 안 됐던 보기들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면 답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랬어요. 할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파트 2 풀면은 한 15개 틀리는데 그래도 좀 많이 틀리긴 하시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한 거죠.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루에 2개 정도 한 세트를 풀었으면은 30문제를 풀었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그럼 한 2개 정도만 그렇게 정리하시면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마 약간 모자른 감이 있어야 돼. 항상 뭐 할 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밥도 약간 모자르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좀 더 먹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처럼 이 오답 정리 같은 경우는, 오답 공책 정리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자르게, 개수를 모자르게 하셔야 돼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자기 심리를. 오케이? 자, 넘어가셔서 파트 5, 6는 어떻게 공부해야지 좋을까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답 노트 정리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가보자. 파트 5, 6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까지가 주어고 every 20 minutes on weekends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문장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본동사 자리, 동사가 들어가야지 답이 되겠지. 그치? 동사가 들어가야 답이 되니까 답이 C인 건 맞는데 이걸 틀렸다고 쳐.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렸을 때 C가 답인 건 알겠어.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A, B, D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여기서 왜 답이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시험장 가잖아요. 평소에 안 돌아가던 머리가 갑자기 휙 돌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는 왜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여긴 왜 답이 안 되겠어요? 주어가 단수니까 S가 붙어야 되겠고, 여긴 본동사 자리니까 ING는 안 되고, 본동사 자리니까 준동사 to는 안 된다. 투부정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답 노트라는 것은 그 문제를 다시 적어놓고 다시 풀어보려고 만드는 노트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내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왜 답이 안 되는지를 확실히 한번 정립하신다면 이 문제는 자기께 되고요. 나중에는 시험장 가서는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 학생들은요, 이 지문이 달라져요. 첫 번째 주에 오면은 계속 해석해 달래.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그러다 한 2주쯤 지나면 어떻게 된다? 선생님, 여기서는 이게 왜 답이 안 되나요? 이거의 품사는 뭔가요? 혹시 이거를 복수로 바꾼다면 A도 답이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다른 동사가 있다면 ING나 투부정사도 답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 정리하실 때 파트 5는 답이 왜 됐는지가 아니고 답이 왜 안 됐는지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새끼를 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아셨죠? 그걸 한번 노트에다가 문제를 적고 밑에다 해설을 한번 적어보는 거지. 자기가 직접 문제지를 제작하는 것처럼 해설집을 제작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파트 5 풀면은 6까지 풀면 한 10개 정도 틀리는데요. 두세 개, 몇 개? 두세 개. 아, 좋다. 두세 개. 두세 개는 꾸준히 할 수 있잖아. 두세 개. 두세 개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꼼꼼하게 정리해야지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셨죠? 요거 완전 중요합니다. 왜 답이 안 되는지를 정리한다. 파트 2와는 약간 다르죠? 파트 2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나머지 것들은 뭘로 물어봐야 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그랬었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파트가 빠졌죠? 아니, A씨의 파트 3, 4랑 독해 파트 7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오답 노트 정리하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3, 4, 7은요 성격이 비슷한데요. 다 내용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물론 파트 3, 4 같은 경우는 LC니까 단순히 놓쳐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잘 들으면 되는 거고 듣기 실력을 높이시면 되겠죠. 소리내서 많이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들어본다거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오답 노트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뭐 위주로? 패러프레이징, 말 바꾸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바꾸기. 파트 7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저 새끼 저거 다 읽으려고 그러나 본데?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What is indicated about a New York location? 뉴욕 로케이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답이 뭐가 됐어? A가 됐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단 말이야. 뭘 못 알아봐서 Our branch in New York has just finished renovation. renovation을 끝마쳤다. So come and enjoy a better service. 오셔서 더 좋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내가 풀 때 못 알아봤어. 패러프레이징이 된 걸 못 알아봤어. 왜냐하면 보기에 있는 언어랑 여기 적혀져 있는 언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 머릿속에서 사고력을 개발하는 거야.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되게 쉬워요. 문제만 적어. 오답 노트에 문제만 적어. What is indicated about a New York location? 다시 한번 적고 답이 됐던 보기만 적는 거야. 답된 보기, 오답 보기 적지만 이거 오답 보기 적는 거 아니에요. 답된 보기만 적으세요. 이 has recently reopened for business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용 속에 있었던 지문 속에 있었던 내용을 적을 때 는을 적어. 는을 적고 Our branch in New York has just finished a renovation, so come and enjoy a better service. 이러한 내용이 같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지. 그럼 머릿속에서 자꾸 뭐가 이루어져요?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게 돼. 원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치?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부정적이잖아. 이 머리도 뭐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뇌도 동선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뭐야? 사람의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학생분들 보면요. 첫날 와서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요. 이상해. 그리고 어느 날 왔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그럼 째려봐. 내 자리는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비슷한 거야. 자기가 갔던 대로 가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서 머리도 똑같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랑 어떤 단어가 직접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졌을까? 말이 바뀌어서 똑같은 말인데 다른 걸로 표현했을까? 리오픈과 뭐랑 레노베이션과 이렇게 어떻게 됐다?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밑에다 중요한 표시 한번 하고 reopen, renovation. 같은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는 거죠. 분명 그래요. 물론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머리 사고가 트는 거지. 그지?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립해 보시면 독해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걱정할 일 없고 이렇게 적으면서 어휘도 한번 재정립이 되고요. 사고력도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영어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3, 4를 풀면 10개 이상 틀려요. 파트 7을 풀면 10개 이상 틀려요.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개수는 항상 몇 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나 2개 정도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개수를 제한하는 거지.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굉장히 급했었거든요. 빨리 유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 막 하다 보면 힘을 너무 어떻게 이 철봉에 매달려 있어. 맨 처음에 떨어질까봐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 금방 풀려요. 그죠?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오랫동안 내가 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다가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제한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답 노트를 꾸준히 정리해 가시면 사고력이 트이고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점수도 늘어날 거예요. 아셨죠? 자,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죠? 성격 되게 급해요. 하지만 항상 한 템포 낮추려고 애를 써요. 빨리 해봤더니요. 나중에 뭐 빠뜨리고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 중요하긴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도다.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뭘 놓쳤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단 2문제라도, 단 1문제라도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돼서 정확하면 빠르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셨죠? 정확하면 어떻다? 빨라진다. 정확하면 어떻다? 빨라진다. 쇠뇌를 시켜야 되겠어. 정확하면 어떻다? 빨라진다. 아셨죠? 정확하게 하니까 빨라지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I'm waiting for you.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습 질문하는 코너에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자, 제이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